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포토샵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가 포토샵 CS3 강좌의 마지막 강좌인데요. 3D 컴포지팅 앤 텍스처 에디팅이라고 그래가지고 포토샵 프로그램 내에서 모델링이 된 다른 기타 외부 3D 프로그램에서 모델링된 것을 불려들여서 매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재질감이라고 그러는데 뭐 외곽 어떤 문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CS3 버전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CS4나 CS5 또는 CS6 버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포토샵 CS4 익스텐드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기능보다 훨씬 더 기능들이 많이 대폭 늘어나 있고 추가되어 있는 강력한 3D 기능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CS4 익스텐드 버전에서는 3D라는 메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도형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는 것은 저는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 맥주 캔을 가지고 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CS4 익스텐드 버전에서는 이 New Shape from Layer라고 해서 이 메뉴를 사용하시게 되면 육면체나 구나 원통이나 원뿔 또는 피라미드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좀 간단하지만 3D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이나 큐브, 실린더, 도넛, 모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햇, 그 다음에 피라미드, 링, 그 다음에 소다캔이라고 해서 그 뭐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 캔 같은 모양을 미리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피어라고 해서 구, 그 다음에 스피어리컬 파노라마라고 해가지고 파노라마 기능들, 그 다음에 와인 버틀을 해가지고 와인병과 같은 그런 그 레이어 형태를 모델링을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CS3 익스텐드 버전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버전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능을 대체를 해서 외부 프로그램인 3D Max나 라이노, 시네마 4D 또는 마이어 같은 외부 3D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CS3 익스텐드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3D 컴포지팅 앤 텍스처 에디팅 기능을 이용해서 매핑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핑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외부 그 문이라든지 외부 이미지와 같은 것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옷을 입히는 작업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beacon.3ds라는 그 파일을 오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크기는 1024 곱하기 1024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줄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에 보시면 텍스처, 재질감을 입힐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구역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캔 탑은 뭐냐면 이 뚜껑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 부분은 이 외곽 부분을 우리가 매핑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3D 프로그램에서 미리 그 매터리얼 매핑이라고 해서 매트리얼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이 이름을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캔 뚜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린 탑.jpg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렇게 캔의 뚜껑 모양 형태가 이렇게 정면으로 윗면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와 같은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쪽으로요? 3D 맥 프로그램 이 안쪽으로 이 모델링이 된 이미지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eacon.3ds 파일을 열으신 다음에요. 캔 탑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핑이 될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와 이 크기, 즉 이미지가 들어갈 이 크기가 동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동일하지 않다면 약간 좀 어긋날 수도 있고 매핑 약간 좀 이렇게 흰 여백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를 동일시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56에 256이라는 사이즈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탑.png 파일도 마찬가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누르시고요. 자, 밑에서 컨스트레인 프로포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이게
같은 비율로 늘어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주시고요. 약간 좀 변형이 되더라도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256에 256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무브 툴인 것을 이용하셔서 도구 툴을 이용해서 끌어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스텝이 안 먹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약간 좀 걸리는 느낌이 안 나오는데, 만약 이럴 때는 뷰의 스냅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탑.png 파일은 종료를 하고요. 저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cantab.jpg 이 파일 여기 좀 psb라는 외부 파일인데요. 이것을 X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yes를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yes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여기 캔 위에 뚜껑이 올라간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확인을 하시려면 여러분 카메라 각도라든지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미 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캔의 외부를 나타내고 있는 이 캔 부분을 또 이미지로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더 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려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건 이미지 사이즈를 제가 인위적으로 좀 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이미지 사이즈 누르신 다음에 256에 256인데 여러분 요거를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1024 곱하기 768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다가 다시 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요. 여기다 다시 파일을 오픈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비어캔 이미지라고 해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 공부하러 갔을 때 촬영한 그 오페라 하우스 그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얼마로요? 1024 곱하기 768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OK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핑을 할 공간의 크기와 매핑할 이미지의 크기가 같았기 때문에 이동 툴로 이렇게 똑같이 드래그를 하셔서 딱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마찬가지 X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자, 저장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은 X 버튼을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장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캔의 이 외곽 이미지가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로 이렇게 입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지금 캔 뚜껑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캔 탑이라고 나와 있는 이미지는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핑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전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3D 도구 상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D 트랜스폼 도구 막대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옵션 바가 이렇게 화면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아이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Edit the 3D Object라고 해서 객체 편집 모드로서 객체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 막대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눌러보시면 이게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 편집 모드로 카메라 시점을 조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 입장이 아니고 어디 입장이냐면 그 객체 편집 모드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그 집 모양이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설정을 초기 상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폴트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네 번째 아이콘으로 나타내고 지금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가 보이시죠? 이것은 뭐냐면 X축 또는 Y축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도 움직이, 이게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X축으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구현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 했을 때 보형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캔 뚜껑이 이렇게 매핑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셔서 작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 Z축으로 회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축이라는 건 앞뒤로만 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Z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3D 공간에서 이것이 Y축, 이것이
X축이라면 Z축은 이 앞뒤로 나오는 거, 전방과 후방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Z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십자가 모양 형태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되냐면 X축이나 Y축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Z축으로 이동해서 가까이 또는 멀리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Z축 앞뒤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정육각형 형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체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앞뒤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Z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커졌다가 적어졌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ale the 3D Object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X축, Z축으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커스텀 뷰라고 해가지고 보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화면 보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왼쪽 방향이냐, 아니면 오른쪽 방향이냐, 아니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런 것을 다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카메라의 모드에 따라서 커스텀 원뷰로 지금 작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 분 모양 형태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클릭해서 빛과 관련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빛 모양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빛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그러니까 3D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음영이 나와야만 우리 눈에 뭐처럼 보이냐면 빛 모양처럼 보이시겠죠. 그래서 그 밝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만 3D 모양처럼 보이겠죠. 입체감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개체의 단면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3D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편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설정을 취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지금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현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들은 CS4 extend 명령이나 CS5 명령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XY축으로 움직이는 거, Z축으로 회전하는 거, XY축으로 이동하는 거, Z축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S3 버전에서는 3D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능들만 설명을 해왔지만, CS5나 CS4 버전에서는 CS3 버전의 3D 기능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기능과 확대된 여러분들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포토샵에서도 3D로 모델링된 개체를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옷을 입히는 작업인 매핑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강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는 또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강좌를 마지막으로 해서 포토샵의 기본 강좌 60강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강좌부터는 이미지 보정과 리터칭, 그리고 포토샵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용한 중급과 그 다음에 고급 강좌를 연이어서 업로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